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정말 비트코인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그리고 허황된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점점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두 대통령 후보들마저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유세 연설 과정에서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의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서는 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약이 구체화되고 명문화돼서 이렇게 코인 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아예 공약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화당의 대표적인 공약, 달리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들을 몇 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암호화폐 채굴을 공식화하겠다,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절대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중앙은행인, 즉 연준이죠. 연준에서 CBDC라고 불리우는 연준발,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여기서 반대라고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연준의 권한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권한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권한도 없으면서 얘기하는 꼴이 되다 보니 나는 반대 입장입니다 라고 공약에 그렇게 넣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정상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더 입안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좀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1억 2천인가요? 1억 3천인가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시세는 또 달라졌겠지만 1억 원을 훌쩍 넘는 그런 수치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비트코인 투자하려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런 오늘은 투자 관점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를 생각할 때 투자 관점에서는 많은 영상 클립들을 보셨을 텐데요.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을 결부한 내용들은 좀처럼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될 대표적인 산업인 AI, 이 AI 산업의 향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라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암호화폐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접목이 되면 어떤 형태로 이용될 수 있냐면 분절적이고 분권화된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너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생태계가 빠르게 고착화되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떤 형국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인터넷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집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학생 정도 있는 집에서 모뎀 중심으로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들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가 점점 더 이제 인터넷 가입이 모든 집에 필수가 돼버린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휴대폰 다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모든 사람의 생필품이 돼서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가져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린 매달 스마트폰 요금까지 계속 내게 돼버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아마 국민들의 태반이 OTT 하나 정도는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OTT도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꼭 필수가 아니었던 것을 필수로 이용하게 되는 형국으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이 다음 스테이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AI일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연구할 때 AI를 너무 많이 쓰고 자주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동료 연구자들에게 전화하느니 AI에게 그냥 바로 물어보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AI를 사용하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보니까 이거 아직까지는 좀 유용하게 쓰기에는 좀 더 기술이 발달돼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컸는데, 그 사이에 AI가 더 발달된 것도 있고 AI를 잘 쓰는 스킬이 늘어난 제 역량도 높아져서 이제는 점점 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다가 진짜 멀지 않아 나에게 AI가 이제 유료 아니면 너 이거 못 써,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유료로 가입을 해야겠더라고요. 이미 저는 하나는 유료로 가입해서 매달 한 20불 정도 내고 있는데요. 하나 말고 나머지 두 개에게도 AI를 제가 가동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에게 뭔가 돌리고 있을 때 다른 두 사람에게는 또 리서치와 관련된 자료 찾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벌써 제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AI도 마치 OTT처럼 두세 개씩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형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 모두 어떻게 된다? AI를 이용하는데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돈을 내야 되고, OTT를 이용하는데도 미국계 기업들에게 돈을 내야 되고, 전부 다 달러가 더 필요해지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AI 속도가 지금처럼 빠른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고 완만하게 진화 발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체계화되고 정상화된다면, 즉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이 두 개가 맞물려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인공지능 생태계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 에어리어에서, 특정 산업에서는 한국 자체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금융 데이터만큼은 우리가 넘기지 말자. 요즘은 소버린 데이터 이런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주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융지주 회사라든가 증권사, 이 한두 군데가 결합을 해서 뭔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인공지능 생태계를 하나 조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생태계에 우리의 결제 내역이라든가 소득 추이, 그리고 투자 내역들을 전부 다 연동시키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런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주면 그 회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심지어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데이터를 그 특정 회사에게 제공했으면 당연히 우리도 무언가를 받고 싶게 되겠죠. 그럴 때 많은 회사들이 현금으로 주기에는 조금 주저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나에게 그렇게 무상 아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주면 나는 우리가 만든 코인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 그럼 그 코인을 어디다 쓰느냐? 대신 우리 AI 금융 서비스 포털 플랫폼, 이런 곳이 있다고 했었을 때, AI 금융 서비스 포털 플랫폼에서는 박정호 교수라든가 그 밖에 많은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출되지 않은 경제 팁 영상을 그 코인으로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안 그러면 원래 돈 월 구독료 10,000원씩 내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신용정보 평가 정보라든가 개인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들, 이런 것도 원래 돈 주고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많이 주고 흔적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에게 코인으로 달리 드리고 그 코인으로 이런 서비스를 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코인 시장이 좀 더 안정감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신뢰감이 구축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 내부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요, 만약에 우리 개인들이 스마트폰에서 남긴 데이터들, 인터넷 상에서 남긴 데이터들이 전부 어디로 흘러간다? 미국의 3대 빅테크 기업들의 메인 서버에 전부 다 저장돼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메인 빅테크 기업들은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기관만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리가 담보하고 있다라고 무작정 믿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져간 그 데이터로 도대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더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수준의 AI를 발달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정확히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한도 없어요.
그거는 그 기업이 우리와 처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한테 동의합니다 누르는 그 약관에 다 그게 명시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바탕으로 그 권한 아래서 또 권한을 넘겨가면서 쓰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 불안한 구조로 계속 한국인들의 민낯이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거기에 보내줘야 될까요?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우려가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의 초상권이라든가 제가 그동안 신문 칼럼이나 책으로 낸 것들, 논문이나 보고서로 낸 것들, 누군가가 이 글을 다 모아가지고 챗GPT에 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챗GPT에게 이걸 바탕으로 박정호 교수로 넌 빙의가 돼서 이제 박정호 교수 생각대로 이 칼럼을 써봐, 이 유튜브 원고를 작성해줘봐. 그러면 하나하나 뚝딱 만들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저도 한두 번 실험도 해봤고요. 제가 모 신문사에 칼럼을 낼 게 있는데 직접 써보지 않고 한번 약간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만약에 내 원고를 전부 다 인공지능에 넣어주고 이걸 기반으로 글을 작성해봐 했었을 때 나오는지 봤더니 제 만족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85%에서 90% 수준의 만족도가 나오더라고요. 서론 잘 잡았고요. 그동안 전개됐던 맥락도 요약을 아주 매끄럽게 했습니다. 단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직 백데이터만 가지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에게 조금 인사이트풀한 걸 기대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 저의 나름입니다. 그거라고 생각한 것들을 찾아주진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85% 정도에서 90%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를 모사해서 저와 똑같은 컨텐츠와 유튜브를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니면 제가 제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찍을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걱정이 되죠. 제 데이터들을 누가 오남용하는 거 아닌가? 딥페이크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거를 모든 컨텐츠와 사이트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도 암호화폐 기술이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쓴 여러 가지 내용들, 제 얼굴들에 택같이 코인 같은 걸로 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블록체인 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누가 그걸 활용됐을 때 저에게 자동적으로 노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 나와 관련된 코인, 달리 말하면 내 아티클들, 내 결과물인데 이게 어디로 흘러갔다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데이터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이게 일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암호화폐 기술이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데 주저함이 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그러면 사기다, 암호화폐 그러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100%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또 다른 쓰임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더 이상 실존적이고 실증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되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지도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